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에 힘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셨나요?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 피로가 아니라 뇌경색의 전조일 수 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이 마비되거나 입꼬리가 처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을 하려는데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신 적은요?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저린 느낌을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갑자기 심한 두통이 왔다가 사라진 경험은요? 어지럼증과 함께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우셨던 적은요?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이 안 보이신 적은요?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침을 흘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 중에 3개 이상 경험하셨다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진료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뇌경색이 정확히 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혈전이나 색전으로 막혀서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죽어가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하고 있고 60세 이후에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해요. 더 무서운 건 뇌경색 환자의 30%가 재발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최근에 본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2세 남성분이셨는데 한 달 전부터 가끔씩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기셨죠. 결국 며칠 전 심한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였어요. 지금은 반신마비 상태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반대로 좋은 사례도 있어요. 58세 여성분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느끼고 바로 응급실로 오셨어요. 다행히 증상 발생 2시간 만에 도착해서 혈전 용해술을 받으셨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없이 지내고 계세요. 이 두 사례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바로 골든타임을 지켰느냐의 차이입니다. 뇌경색은 증상 발생 후 3시간, 늦어도 4.5시간 이내에 치료받아야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럼 뇌경색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원인은 혈관 질환들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진행돼요. 당뇨병은 혈액의 점도를 높이고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고지혈증은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동맥경화반을 형성해요. 이 동맥경화반이 터지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혈관을 막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생활습관 요인들입니다. 흡연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전 형성 위험을 3배 높여요.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악화시키고 비만은 모든 심혈관 위험 요인을 악화시키죠. 세 번째는 심장질환입니다.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뇌혈관으로 날아가면서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를 색전성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범위가 넓어서 더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혈액질환입니다. 혈액이 정상보다 끈적하거나 응고가 잘 되는 상태, 적혈구나 혈소판 수치가 높은 경우에도 뇌경색 위험이 높아져요. 다섯 번째는 나이와 성별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도가 높고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5세 증가할 때마다 뇌경색 위험이 2배씩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원인들이 대부분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예방과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본 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혈압은 14,090mmHg 이하로, 당뇨병이 있으시면 13,080mmHg 이하로 유지하세요. 혈당은 공복 시 126mg/dl 이하, 식후 2시간 180mg/dl 이하가 목표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 200mg/dl 이하, LDL 콜레스테롤은 100mg/dl 이하로 유지해야 해요.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엄격하게 70mg/dl 이하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며 거부하시는데
약물 치료로 뇌경색을 60-80% 예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금연 후 1년만 해도 뇌경색 위험이 50% 감소하고 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져요. 음주는 하루 1-2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완전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주 5일 하루 3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을 권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아요. 운동이 어려우시다면 일상생활에서라도 더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등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권하는데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채소, 과일을 많이 드시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나트륨 섭취를 하루 2300mg 이하로 제한하고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등을 드시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참치를 주 2-3회 드시고 항산화 성분이 많은 블루베리, 석류, 녹차를 규칙적으로 섭취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2단계 적극적 관리입니다. 네 번째는 정기검진과 조기 발견입니다. 4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는 기본이고 심전도로 부정맥을 확인하고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경동맥 초음파는 중요해요. 목 부위 경동맥에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경동맥 협착이 70% 이상 진행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뇌경색 위험을 높여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고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치료받으셔야 해요. 수면 중 산소 부족으로 인해 뇌경색 위험이 2-3배 높아집니다. 3단계 고위험군 관리입니다. 여섯 번째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복용입니다. 뇌경색 고위험군이거나 이미 한 번 경험하신 분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아스피린이나 다른 항혈소판제를 복용해야 해요.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은 와파린이나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를 복용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출혈 위험 때문에 무섭다고 하시는데 적절한 관리 하에서는 출혈 위험보다 뇌경색 예방 효과가 훨씬 큽니다. 다만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곱 번째는 응급상황 대처법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FAST 테스트를 알려드릴게요. 페이스 마이너스 얼굴이 한쪽으로 처졌는가? 환자에게 웃어보라고 하거나 이라고 말해보라고 했을 때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지면 의심해야 합니다. 앞 마이너스 팔을 올릴 수 있는가? 두 팔을 10초간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처지거나 힘이 없으면 뇌경색을 의심해야 해요. 스피치 마이너스 말이 어눌한가?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이상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타임 마이너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시간이 뇌세포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추가로 B-FAST라고 해서 BBALANC, 균형, EES, 시야 항목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균형장애, 시야 장애도 뇌경색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여덟 번째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에 대한 주의입니다. 이건 미니 뇌경색이라고도 하는데 뇌경색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가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예요. 다행히 괜찮아졌네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15-20%나 되거든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경험하셨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적절한 예방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적절히 치료하면 향후 뇌경색을 80% 이상 예방할 수 있어요. 이제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뇌경색으로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하지만 초기에 빠른 치료를 받으면 손상 범위를 최소화하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내에 혈전 용해술이나 혈관 내 치료를 받으면 70-80%의 환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고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예방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고위험군에서는 혈전 예방제나 혈압약의 장기 복용이 권장됩니다. 약물 치료의 이익이 위험보다 훨씬 크거든요. 다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어요. 한번 뇌경색이 오면 또 온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뇌경색 환자의 30% 정도가 5년 이내에 재발을 경험해요. 하지만 적절한 2차 예방 치료를 받으면 재발률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을 경험하신 분들은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가족력이 있으면 무조건 걸리나요?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도가 높아지는 건 맞지만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유전적 요인은 전체 위험의 20-30% 정도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생활 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위험해지나요? 나이는 바꿀 수 없는 위험 요인이지만 다른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실제로 80세가 넘어서도 뇌경색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뇌경색과 뇌출혈은 어떻게 다른가요?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것이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거예요. 치료법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워서 반드시 CT나 MRI 검사가 필요해요. 뇌경색 후 재활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환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발병 후 6개월까지가 집중적인 재활 치료 시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재활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재활에 임하시면 상당한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1주차에는 혈압, 혈당 체크부터 시작하세요. 집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서 매일 기록해보세요. 2주차부터는 금연과 절주를 시작하고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개월 차에는 식단을 개선하세요. 염분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려보세요. 3개월 차에는 종합검진을 받아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생활습관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전조 증상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하신다면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뇌경색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법입니다.